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금산군 출신 김석근 의원입니다. 유익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도정 질문을 하도록 배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위기에 처한 금산 인삼과 금산 교육에 관련하여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를 했습니다. 먼저 인삼류 약사법 개정 문제 및 인삼씨앗 중국 밀 반출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의 종주국은 한국이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인삼의 점유율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과 캐나다, 미국,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인삼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식품 시장을 잡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 오늘 뉴스플러스,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세계 식품 시장, 그리고 우리의 대응을 취재했습니다. 먼저 조현영 기자입니다. 양지 바른 밭에서 키워낸 인삼을 흙을 털어 깨끗이 씻고 껍질째 증기로 쪄냅니다. 다시 햇볕에 잘 말려 수분을 줄이면 붉은 빛을 띤 홍삼이 됩니다. 고려 인삼의 학명은 파낙스 진생, 만병통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힘나요. 피로가 좀 풀리는 것 같고, 우리 세대에는 홍삼 안 먹는 사람 없잖아. 인삼 종주국을 자처하지만 밖에서의 성적은 초라합니다. 생산량은 중국, 수출량은 캐나다에 밀렸고, 인삼 한 뿌리 나지 않는 스위스의 한 제약회사는 사포닌만을 따로 빼내 매년 한국 인삼 수출의 10배인 3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려 인삼이 최고라며 국내에 안주할 동안 스위스는 동물에 이어 인체 임상 실험을 끝내며 인삼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해낸 겁니다. 효능을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업체 스스로가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인삼산업법에 약사법까지 과도한 규제 탓에 재배하려면 허가를 2차례 받아야 하고 수출할 때는 품질과 상관없이 지역 인증을 받아야 고려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국내 환경과 사뭇 다릅니다. 이름뿐인 인삼 종주국으로 전락한 건 안방시장에 안주하며 개발 노력을 게을리한 데다 복잡하게 얽힌 규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인삼의 산업화 시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인삼 재배와 같은 농업이라도 새로운 방법으로 산업화를 이뤄 수익을 올리고 수출로까지 이어진 경우를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혜의 조건을 모두 가졌다는 충청남도 금산. 이곳에선 1500년 전부터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산은 전국 인삼 생산량의 80% 이상이 모이는 인삼 집결지이기도 합니다. 하루 거래량만 150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인삼 시장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금산 인삼 시장을 둘러싼 이상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씨앗은 가져다 놓기 무섭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정작 씨앗이 가장 필요한 농민들은 한 톨의 씨앗조차 손에 쥐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인삼 씨앗을 싹쓸이해 갔다는 것일까? 그 사람들 그것도 가져가고 1000kg, 2000kg씩 가져가니까요. 1톤이면 가격이 얼마나? 1톤이면 일단 가마니까 한 6, 7천만 원 정도 되죠. 2015년 올해는 중국의 인삼 공정이 완성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삼 씨앗이 대량으로 중국으로 밀반출되는 것은 이와 연결돼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수확물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난 국내 전문가는 중국으로 넘어간 인삼 씨앗이 우리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캐나다가 중국에 서양 인삼 씨앗을 수출했다가 낭패를 당한 것을 빗댄 얘기인데요. 중국이 인삼을 대량 재배하면서 3년 후에 결국 국제시장에서 서양 인삼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캐나다 인삼 사업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이번 취재 결과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우리 인삼 씨앗은 100톤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삼 농가에서 한 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씨앗 약 90톤을 넘어서는 양입니다. 중국이 인삼 공정 로드맵을 만들고 씨앗도 대량으로 밀반출하는 동안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 2011년 1월 24일 정부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과거에는 농가에서 자체 생산된 한약재를 단순 가공하여 포장해서 한방병원, 약국, 한약방 등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약재 자가규격제 방식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한약재 자가규격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앞으로는 한약 규격품 유통을 의무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들이 복용하는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한약재 유통 질서 확립을 강도 높게 관리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추진은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그 추진은 종전의 농민들이 생산한 인삼을 단순 가공하여 검사를 거친 다음 어느 곳에도 판매할 수 있었는데 GMP 시설 및 한약사를 고용한 회사에서만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하는 전봇대 뽑기 등 외치고 있지만 그것을 역행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자행되면서 농민들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당시 우리 공직자들은 전혀 모르고 간과한 대목이지만 1500년 고려 인삼의 종조지 금산군은 물론 전국 인삼 산업 현장이 일부 시설업자 손으로 넘어가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1500년 역사의 고려 인삼은 오랜 복용 기간을 통하여 양리와 약효가 검증되었고 우리 선조들은 물론 많은 중국인들에게 풍토병 및 모든 일상의 병마의 치료제로서 한약재의 제조 시 포함되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1500년 전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밀봉 포장이 있었습니까?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복용 및 유통에 가는 것은 검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삼의 오랜 보관을 위해서 백삼이 개발되어서 장거리로 운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저 넓은 중국까지 수출하였고 그렇게 유통되다가 1790년쯤 인삼을 쪄서 만든 홍삼이 만들어진 것은 인삼이 나오고서부터 1300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때도 물론 인삼 증포소가 있어서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인삼이었지만 1907년 전매법이 개정되어 나라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관정이라는 상표가 그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90년이 지난 1997년 전매법이 폐지되면서 국가의 홍삼 독점이 깨지고 많은 민간업자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백삼은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을 구성하는 진세노사이트가 24종이 포함되어 있고 홍삼은 진세노사이트가 38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 진세노사이트마다 효과는 다르지만 노화 방지, 알코올 해독, 면역 활성화, 항암, 비만 억제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전매법이 폐지되면서 1996년 7월부터 시행한 인삼산업법에 의해서 인삼이 관리되어 와서 인삼의 생산, 유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수출에 매진하고 있는 시점에 1953년 12월에 제정된 약사법에 등록된 한약재로 인삼이 포함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등록된 인삼 한약재로는 갈근, 감초, 계피, 구기자, 길경, 녹용, 대추, 동충하초, 생강, 오가피, 오미자, 하수 등
163개의 한약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그 논두랑에 널려있는 길경이 한약재로 쓰여진다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신재원 의원 아니면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인 인삼을 특별 관리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거 그동안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해 왔는데 이러한 인삼을 다시 약사법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1500년간 이어온 대한민국 인삼산업을 망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인삼을 애국에서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고 스위스에는 3조 원 이상의 막대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폭적인 지지는커녕 일부 업자들만 독점권을 주기 위해서 약사법으로 인삼을 관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는 1500년간 이어온 대한민국 인삼 산업을 망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밥그릇 하나를 놓고 서로 더 차지하겠다고 옥신각신 집안싸움 하는 동안 중국은 고려 인삼 씨앗을 대량으로 가져가 자기네 땅에 심고 심지어 비행기로 백두산에 인삼을 뿌리고 있으며 한술 더 떠 고려 인삼 씨앗을 중국 이름으로 2014년 ISO 국제표준화까지 마치는 등 대한민국 고려 인삼을 자기네 것으로 만들고 인삼 공정을 가속화하며 세계 인삼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으로 들어간 고려 인삼 씨앗으로 재배된 인삼이 다시 국내로 들어올 경우 대량 물량 공세로 고려 인삼의 종주지 금산시장과 대한민국 인삼 산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체 지사님께서는 인삼류 약사법 개정으로 인삼산업부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인삼의 검사 유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5년도 지역 주력산업, 육성산업에 인삼, 특히 흑삼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주력사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가뜩이나 도청의 내포 이전으로 상대적 박탈감으로 대전시 편입 문제가 수면으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도지사의 인삼 산업의 의지가 의심받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사님께서는 인삼 종자의 밀 반출 대책과 인삼 종자 유통 건전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도마을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산의 학생 수는 매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경제적, 사회적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무엇보다도 교육 문제가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금산은 중학교 때부터 우수한 인재가 인근의 대전, 논산, 공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이 학생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금산은 지리적 특성상 대전과 가까워서 95% 이상의 교사들이 대전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퇴근 시간만 되면 집에 가기 바쁘다고 학부모들의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의 질이 떨어지고 방과 후 생활교육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야간에 선생님이 없는 지역 금산. 하지만 충남은 총 10개 시군교육청에 302세대의 사도마을이 운영되고 있지만 군 지역으로는 유일하게 금산군만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산 교육의 질 저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과 사도마을 조성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